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즌 주주님들 힘 많이 빠지셨죠? 오늘 특히나 많이 눌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눌리면서 다시 한번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지금 시즌 왜 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가 당장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젠 하반기에 M&A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에 구체화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젠 자체의 회사가 뭐 테마주가 아니고 이제는 실적 가치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오 회사인데 분기 배당까지 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변이, 새로운 변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백신이 지금 90%가 이상이 넘는 예방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 제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60%까지 또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거,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뭐 재무제표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차트가 더 이상 이렇게 눌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미들이 좀 불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즌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인, 전저점이죠. 전저점인 59,000원 까지는 절대로 떨어질 일이 절대는 없죠, 주식에. 하지만 제 생각에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41선, 쉽게 얘기해서 이 10만원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수출 공시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호재가 한 방이라도 터트려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단키트 주들 다 눌렸습니다. 시즌만 누른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섹터가 다 눌리다 보니까 시즌도 지금 힘을 못 받고 떨어지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77%까지 눌리면서 끝났다. 얼마 전에 SD바이오 센서 이제 끝났죠, 청약이. 근데 SD바이오 센서하고 시제는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미래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조금 다르다. 그럼 뒤에서 제가 뉴스를 말씀하면서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 0.77%, 증시는 좋았는데 시제는 지금 증시와 반대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시젠이 코스피는 아니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도 플러스 0.84%까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제는 증시와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해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코스닥이 만약에 이렇게 폭락한다고 해서 시즌이 같이 이렇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 코스피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을 다른 우량 종목 대비 조금 덜 받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폭락장에서는 답이 없지만 증시와 조금 반대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이 소량 매수를 대응했고, 지금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이 빠져나가면서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관과 사모펀드에서 좀 빠져나갔네요. 크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시즌에 이 종목이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 뉴스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주 얼마 전에 끝났죠. SD바이오 센서가 시젠이랑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의 시젠 진단키트 대장이 시젠이었는데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SD 바이오 센서가 더 좋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제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래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미세하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진단키트 주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274대 1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투기성 그런 가열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31조나 지금 몰린 상태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가 엄청 퍼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뭐 당연히 이제 팩트긴 한데 지금 실적 같은 부분은 SD 바이오 센서가 시젠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시젠의 시총을 넘어서는 수순이고, 현재 이 SD 바이오 센서가 과연 상장하고 나서 얼마만큼 올라갈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와 시젠은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양사의 시총 순위 경쟁은 향후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똑같이 진단키트를 제조하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회사의 미래 전략은 미묘하게 조금 다르다. SD 바이오 센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IPO를 통해서 마련한 실탄으로 현장 분자 진단기기, 자동화 생산 설비와 형광 면역 진단기기 설치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올해 두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주력 판매한 유럽과 인도 시장 외에 올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서도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 또한 당분간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젠 어떨까요? 시젠 하반기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시젠에서 하고자 하는 게 신사업 그리고 M&A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결과가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큰 공시가 어떤 식으로 터질지에 따라서 주가가 상으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다시 한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 실적은 무난하게 계속 좋게 뽑아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월 30일 날이죠. 델타 플러스 등 6개 주요 변이라고 전 세계에서 지정한 변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 시약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게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인증을 받았고 수출 허가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종이 델타 플러스 델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자, 키움증권연구원이 백신은 중증 예방 효능이 93%였는데 변이 예방 효능이 64%로 떨어졌다라고 뉴스 기사가 떴었죠. 백신 접종자 또한 진단키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요가 줄어들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국내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지금 259건이나 되어 있고 얀센 접종자가 14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파 감염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백신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델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람다가 어제 제 영상에서 20개국이었는데 벌써 9개국이 또 퍼졌네요. 29개국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보다 더 센 변이라고 하고, 이 델타 변이 말고도 다른 다양한 진단을 통해서 가려낼 수 있는 제품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시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의 제품을 어느 정도 효능도 인정됐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또한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가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기준이 없는 방역 준칙에 직장인들도 불만이 생기고 있고, 코로나는 야행성이냐 밤에만 감염되느냐 등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돌잔치, 결혼식, 가족 행사, 돌잔치만 4.5임이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친척은 되고 부모는 또 안 된다. 이러한 좀 약간 정부에서 오락가락하는 준칙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국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땅덩어리에서 나름대로 국민성들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다른 나라 비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어느 정도 같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외국에서 특히나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영국, 뭐 미국 이런 데서 코로나랑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실험이 과연 얼만큼 잘 될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진단키트를 다시 한번 대량으로, 나중에는 전 국민이 진단키트를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자, 일주일째 지금 1000명대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비수도권 쪽에서도 급증, 델타 변이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했고요. 얼마 전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만간 7월 중으로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진단키트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 거고,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로 최대한 진단을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 전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입니다. 비수도권도 하루 확진이 300명 안팎으로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모순이 있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시즌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예금, 이자만큼의 1% 이상은 줄 것 같습니다. 연 기준으로. 자, 시젠 오늘 주주님들 마음이 좀 좋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오늘 주식창 보면서 좀 버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제가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연말까지 지금 7월달이죠.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예금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두고, 물론 잉여금으로요, 그렇게 장기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뭐 매도를 좀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개인의 매도가 좀 나와줘야 주가가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용이 조금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요. 신용도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젠 오늘 많이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우울할 텐데, 내일 또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은 오늘처럼 설마 이렇게 또 눌리겠습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는 사실 좀 어렵다. 하지만 뭐 끝까지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번 삐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